자, 오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R 초기 모형 베이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R을 이용해서 코딩 작업을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딩 작업을 해볼 텐데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R 프로그램에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R 프로그래밍 시간 배우고 오셨죠, 다? 그래서 지난번 R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타이디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주로 통계 분석 패키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요번 학기부터 배우는 내용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에 대한 타이디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본적인 R 사용 방법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 뭐 데이터 파일을 갖고 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라든가, 팩터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ggplot 이런 것들은 우리 다 해봤죠.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하지는 않고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다 한 학기 동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요번 학기는 바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죠? R에 대한 기초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분석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R과 R스튜디오 설치하는 거 배워봤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세팅하는 방법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모델, 초기 모델, 또 베이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석 모델 순서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를 해보고요. 아마 베이직 모델은, 초기 모델은 한번 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다음 주까지 아마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베이직 모델에서는 주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타이디 모델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전처리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쭉 배워볼 거고, 베이직 모델 다음에는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거 하는 방법을 또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하는 comparison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모델들을 배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마이닝 하는 분석 절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타이디 모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타이디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쓸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전통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들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이제 세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AS라고 부르는데, 세스에서 사용하는 세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IBM 모델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크립스 모델이라 그래서 또 있거든요. 클레멘타인을 이용하는 모델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R을 이용해서 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R, 파이썬 이런 게 없었을 때 뭘 썼냐면은 주로 세스에 있는 E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스에서 만들어진. 세스는 뭐냐면은 그래픽 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SPSS 다 사용해 봤죠? 우리 통계학을 하면서 SPSS를 사용하듯이 이제 세스라는 것도 이제 통계 패키지 툴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미니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패키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계학 할 때도. 그 중에서 세스라는 데에서 나온 것 중에 E마이너라는 이제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주로 데이터 마이닝을 분석하는 툴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방법에서 자기네들이 분석할 때 요런 순서를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세마라는 이제 그 절차예요. 이게 뭐냐면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데이터 샘플링을 잘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나아가면 테스트 데이터 셋까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테스트 셋,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오버피팅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좀 나눠야 돼요. 데이터를 구분해서 훈련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죠. 데이터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데이터가 변환할 거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들을 변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클리닝 작업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변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우리가 원핫 엔코딩이라 그래서 가변수 처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해줘야 되고, 이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훈련하는 거죠. 훈련을 막 거쳐서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진짜 좋은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순서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랑 이런 순서대로 우리 타이드 모델에서도 거의 그대로 쓸 거예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게 좀 틀려지는 거지, 큰 틀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훈련용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처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데이터를 변환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스에서는 이거를 뭐 세마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적어 놨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런 순서예요. 비슷한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M에서 요즘 IBM에서 이제 SPSS가 IBM으로 이제 흡수가 됐죠. IBM이 SPSS를 흡수하면서 그 안에 또 클레멘타인도 또 이제 갖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해서 지금은 IBM이 이런 통계 분석 패키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툴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레멘타인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 IBM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클레멘타인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 클레멘타인도 데이터 마이닝을 분석하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레멘타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픽 환경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픽 환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용하기가 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이제 IBM 회사에서 이 클레멘타인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싸죠. 그죠? 근데 요즘은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안 쓰이고 IBM 어널라이저인가 아마 분석 도구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클레멘타인에서 이름을 갖고 와서 IBM에서 이름을 좀 바꿔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이름은 지금 헷갈리는데 어널리틱스인가 아마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쓴다는데, 여기 앞에 비즈니스 이해라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먼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제 돌리기 전에 그 사전에 이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돌리는 거냐. 그래서 분석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앞에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비슷한, 뭐 다 일반적인 말이죠.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죠? 요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적용할 것인지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 이름들을 회사들마다 이렇게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절차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타이드 모델이라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 절차 할 텐데, 그 분석 절차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올 거고요. 그죠? 외부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서 팩터도 변환해서 팩터 변환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변수들도 제거해 줄 거예요. 팩터 변환해 주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범주형 변수는 다 팩터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남자, 여자, 성별 또는 학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범주형 변수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뭐 구매했다, 구매 안 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팩터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D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EDA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데이터를 쭉 한번 훑어보고요. 그래서 수치형 변수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는 카테고리별로 범주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는데 보시면서 우리가 꼭 하나 봐야 될 게 베이스 어큐러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yes와 no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집단에 yes, no가 몇 개씩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50개, 50개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정확도가 50대 50을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어큐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을 안 돌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측성. 이거를 우리가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티션을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트용 데이터로 구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만드는 게 있습니다. 모델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모델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레시피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요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드 모델에서는 요리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다 요리책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크 한다, 주스 한다, 주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스예요. 주스 만들기, 베이크, 빵 만들기, 그 다음에 레시피라는 게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 순서와 용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레시피를 만든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채소 이름들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베이크 한다라는 용어도 나오고, 주싱 한다라는 용어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용어를 이 타이디 모델에서 쓰는 용어가 거의 우리가 그 빵을 만드듯이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용어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리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모델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요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시피 만드는 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만들 겁니다. 워크플로우라는 얘기도 지금 아직 잘 모르실 텐데, 데이터가 있고요.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합쳐줘야 돼요. 그걸 워크플로우라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 데이터를 위에 편집하고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4번, 5번을 가지고 여기 6번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줍니다.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이런 순서를 정해주는 거를 워크플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훈련을 합니다. 모델이 만들어져요. 훈련 모델, 트레이닝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 모델은 한 번에 딱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옵티마이즈 모델을 만들 때, 최적화 모델을 만들 때 한 번만 돌리면 안 되니까 최적화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거는 옵티마이즈드 모델을 만들 때 할 건데 아마 다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때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씁니다. 원래 여기서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다 해볼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델을 검증해야죠. 이 모델이 과연 좋으냐 나쁜 거냐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때 요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때 정오 분류표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거예요.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쓸 텐데,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해볼 거고, 그러면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좋다, 나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 AUC 이런 용어들을 쓸 겁니다. 앞으로 많이 배울 용어들이니까 지금 모르셔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다 배울 거예요. 정확도가 뭐고 이런 것들이 뭐고 뭐 민감도, 특이도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그 다음에 ROC 곡선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ROC 곡선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모델이고 정확도가 있는 모델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서 다 끝났으면 이거는 이제 훈련 모델이죠. 그럼 훈련 모델하고 진짜 얘가 오버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4번에서 만들어 놨던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갖고 와서 훈련용 모델은 5, 6, 7, 8번에서 쓰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이 진짜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를 테스트용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훈련용 모델과 테스트용 모델이 거의 유사하다, 정확도가 일치하고 거의 같이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모델이고, 훈련 모델은 뭐 0.9 이상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0.7분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모델은 오버피팅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튜닝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튜닝 작업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모델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서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 단계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샘플링하는 작업이 있다라는데 우리는 요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초보자기 때문에 데이터를 돌리는 작업해서 우리 그 엑셀에서 엑셀 데이터를 이미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죠? 아시죠? 훈련용 데이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쓸 거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 갔을 경우에 데이터를 뭐 다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샘플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특히 또 한 가지가 오버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사건이 5대5로 일어나지 않아요. 데이터가. 만약에 은행이다 그러면 정상 기업, 부도난 기업 해보면 부도난 기업은 극히 드물겠죠. 그죠? 대부분 정상 기업일 테고 부도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일단 한쪽으로 너무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오버 샘플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버 샘플링 하는 방법도 좀 복잡한 작업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한테 설명을 해주면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요렇게 해서 점수가 작은 거에 가중치를 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가상 데이터를 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상 데이터를 4개를 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뻥튀기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개수를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버 샘플링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 사용을 이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또는 기본 개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데이터를 뻥튀기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뻥튀기 해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깎아내려서 숫자를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전 작업을 일단 거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샘플링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거는 다 됐다라고 가정하고 갖고 올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통계 시간에 배웠죠.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그죠? 그 다음에 학년,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혈액형, A형, B형, 뭐,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그룹을 나눠줄 때 필요한 변수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는 여러분들 뭐 성적, 시력, 키, 몸무게,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수치로 나타내주는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분석할 때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약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뒤에 R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 어떻게 해주냐면, 범주형 데이터다 그러면 가변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면 남자, 여자면 0, 1이니까 우리가 가변수 처리할 필요 없죠. 남자는 1, 여자는 2.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가변수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런 게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베이스먼트 하나를 딱 둡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뭐 1로 놓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은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을 또 놓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이 4개다 그러면 1번 그룹, 그룹이 3개다 그러면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인데 어떻게 해주냐면 빵 1, 빵빵, 빵빵 1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0이고요. 자기가 관련된 거는 1만 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가변수 처리해 준다 그래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1번, 대학교 졸업 2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은 얘가 뭐로 인식하냐면 숫자로 인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주형 처리해 주면서 범주형을 이렇게 가변수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범주형 변수일 때는 가변수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결측치 제거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숫자형 자료일 때, 수치형 자료일 때, 수치형 자료일 때는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군집 분석 또는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면, 자, 이렇게 원래 데이터에 원래 수치를 그냥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X1에 제일 앞에 큰 값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 표준화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얘를 표준화 처리해 준다 그래요. 특히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원데이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써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면 범주형 자료는 가변수 처리해서 처리해 줘야 되고, 수치형 자료는 이렇게 표준화돼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틀린 게 어떤 분석 모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시전 트리 있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화 안 해도 돼요. 원 데이터를 그냥 써도 돼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회귀 분석이라든가 군집 분석은 또 영향을 받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분석 방법은 원 데이터를 넣어도 되고요. 요 분석 방법은 이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돼요 라는 거를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처리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법론들은 그걸 표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가변수 처리해 주거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하는 게 있죠. 다 돌린 다음에 성능평가하는데, 예측 모델의 성능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측 모델은 뭔지 설명드렸죠.
예측 모델은 결과값이 숫자형으로 나타나는 거. 내년도 GDP, 내년도 물가 상승률,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 이런 게 예측 모델이라고 그랬고, 분류 모델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거를 분류 모델이라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도 모델 성능 평가하는 지표가 이렇게 틀립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예측 모델은 안 쓸 거니까 우리는 분류 모델 먼저 해볼 거예요. 예측 모델은 그냥 회귀 분석 통해서 보통 많이 하니까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분류 모델을 하니까 분류 모델에서는 요 정어 행렬표라는 거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다 따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 건데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요 차이 값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요 직선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가 골라내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편차 뭐 이런 거 배웠죠. 표준 편차 설명해 드렸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분산해서 왜 자성을 해주고 왜 루트를 씌워주는지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죠? 거리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우리는 요거 분류 모델을 할 거니까 앞으로는 분류 모델에서는 정어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어 분류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 값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구한 예측 값입니다. 그러면 실제도 실제가 정상인데 예측했을 때도 정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값이 여기죠.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얘랑은 정답을 틀린 거예요. 그죠? 빨간색은 틀린 거고 검은색이 맞춘 거예요. 요런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 1인데 예측도 1로 한 사람, 1로 한 데이터들 잘 맞췄다. 그럼 총 15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진짜 잘 맞춘 데이터가 몇 개냐? 이게 정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오류, 얼마만큼 이 모델이 틀렸느냐, 잘 맞췄느냐, 틀렸느냐를 요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를 컨퓨전 매트리스 또는 정어 분류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요. 요 각각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정확도 오류율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은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ROC 커브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ROC 커브를 만들 텐데 ROC 커브는 뭐냐면은 이쪽이 잘 맞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잘 맞춘 거고 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추고 적게 틀린 거가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ROC라는 게 있는데 이 ROC 커브라는 걸 이용해서 모델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모델이다. 그러니까 잘 맞추고 덜 틀리고 이쪽이 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은 잘 맞췄고 내가 틀리지 않았고 이게 0으로 얘는 0으로 가까워야 되고 민감도는 1로 가까워야 되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 틀렸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큐러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ROC 커브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재는 게 AUC 값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했으면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모델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모델 만듭니다. 모델을 만들고요. 이 모델을 한번 지금은 우리가 베이직 모델에서는 한 번만 돌리는 걸 해볼 텐데 뒤에 가면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튜닝 작업을 거쳐서 모델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서 모델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가 헷갈리는데 뭐냐면 원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쓸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쓸 거예요. 이번에는 베이직 모델에는. 왜냐하면 한 번만 돌릴 거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번 해서 그 모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검증할 건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돌릴 텐데 검증용 데이터를 또 여기서 쪼갭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해볼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로 쪼갤 텐데, 쪼개는 방법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쪼개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돌리면서 모델을 어떻게 해주냐면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다음 주에 할 때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검증하고 요 두 개가 훈련 모델을 돌릴 때 같이 사용하면서 계속 돌아가고, 다 끝나면 테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이 모델이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오늘은 학습용하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만 가지고 요번 주, 다음 주까지 해볼 거예요. 한 번만 돌려볼 거예요. 모델 한 번만. 근데 실제로는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돌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직 모델을 한번 해보고, 다다음 주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에 튜닝하는 건지 튜닝하는 방법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모델별로 또 튜닝한 베스트 모델들을 쭉 뽑아서 베스트 오브 또 베스트를 뽑아내는 방법도 또 해볼 거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는 모델을 만들 때 씁니다. 모델을 만들 때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는 모델을 계속 수정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맞게끔 모델을 계속 바꿔줘요. 그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거를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수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을 안 해주고 테스트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만 검사를 딱 해요. 그때 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또 훈련 안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러닝할 때는 모델을 계속 수정해주고 바꾸고 베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만, 그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씁니다. 진짜 이 모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았다 그러면 다시 돌려줍니다. 또 훈련 모델을 또 다시 해서 또 훈련 모델을 만들고, 끝나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테스트용 데이터에 또 넣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을 거치는 겁니다. 자, 됐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앞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준다. 그때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데이터를 좀 변환시켜준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든다.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실제로 R을 설치해서 깔아보도록 할게요.